마음이 아픈데. 왜요? 너무 많아서요? 아 너무 적어서. 아니, 너무 적어. 60분 일주일간 60분째밖에 안 풀면 안 되잖아. 다음에 있죠. 아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일단 진도를 최대한 나가볼 건데 제가 내일 시그마까지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볼게요 일단.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앵간히 할게. 자 봐봐. 이제 수열인데 수열은 사실 제가 저번 주에 기본적인 건 했잖아. 그거 찍지도 않았어. 그거 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하는 이제 아니까 이제 그 막 차이가 몇이고 해가지고 이제 4D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안 하잖아. 기본적인 거 아니까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까를 좀 봅시다. 봐봐. 일단 등차 수열을 먼저 볼 건데 등차 수열은 말 그대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야.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다만 함수랑 다른 점 뭐예요? 정의역이 자연수겠네. 이게 뚝뚝 끊겨서 나오긴 하는데 그냥 직선으로 근사시켜서 봐도 상관은 없다. 얘 보시면 지금 여기에 뭐 K라는 항이 있고요. 여기에 L이라는 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야. 여기 한 가운데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2분의 K 플러스 L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가운데 등차 중앙이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려서 두 개를 확인해 보시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뭐일 수밖에 없니? 합동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길이나 똑같아. 확인되셨나요? 얘를 여기로 보내버려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 플러스 얘는 여기에 두 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직선으로 비교해봐도 되는데 이거 알고 있지만 왜 쓰는 이유는 이런 표현으로도 등장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AK 플러스 A의 L이랑 그 다음에 A의 2분의 K 플러스 L인 거잖아. 이거는 뭐니 얘들아? 함수값의 평균이에요. 얘는 평균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얘가 함수값의 평균이고 얘는 평균의 함수값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현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정작 이제 많이 써먹는 건 요거죠. 수열에서.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을 봤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 특수한 경우예요. 항상 그러진 않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 0이 나왔던 소리는 그냥 보고 다 더하면 0이 됐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뭐가 0인 거야? 평균이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합이 0이면. 그래서 얘를 보면 평균이 0이겠다. 등차 중앙이 0이겠다. 왜냐면 평균이 0인 이유는 수열이니까 직선이죠.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가 첫 번째 항이고 여기가 두 번째 항이고 여기가 뭐 세 번째 항, 여기가 네 번째 항, 여기가 다섯 번째 항이었다 생각해봐. 다 더해서 0이 나왔다는 소리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항들이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2마2, 3마3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이 0이면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항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옵니다 라는 것을 바로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공차가 음수면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될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뭐 A7, A8, 뭐 A9, A10, A11인데 문제에서 뭐 시그마에서도 많이 나오겠죠. 시그마 K는 7부터 11까지의 AK가 0이다 라고 나와버리면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등차수열 1대야. 여기까지 합이 0이니까 이걸 보고 바로 뭘 떠올릴 수 있다? 가운데 있는 A9가 0이었구나 얘를 떠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간격에 의해서 식을 좀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이걸 풀 건데 1번 합이 0인 걸 이용하는 거 아니야. 얘는 대칭인 걸 이용할 건데요. 봐봐. 고정에도 있거든요. 얘 보시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면 써먹을 수 있는 게 많고요. 이거 두 개가 나왔네. K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6이고 SK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1에
그럼 생각해봐. 자, 여기서 여기 빼면 뭐 나와야 돼요? 4 나오죠.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몇 개의 항이 뜨니? K 플러스 2, K 플러스 1 두 개 항이 남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A에 K 플러스 2번째 항 더하기 A의 K 플러스 1번째 항 자체가 몇이 나왔다? 4가 나왔다라는 게 뜨겠네요. 그럼 생각해봐. 이걸 보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는 뭐로 퉁칠 수 있나? 얘는 공차가 2잖아. AK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항 하나로 그냥 퉁쳐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라고요. AK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결국에 나오는 게 AK 플러스 1이 1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좀 안목은 있었으면 하는데 봐봐 아이들아. 이거 뭐야 뜻이?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 순서대로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거든? 근데 걔가 완전 제곱식이야. 제곱수야 제곱수. 너희 그 시그마 배울 때 기억나? 뭐의 합이 제곱으로 나왔어? 홀수의 합. 1은 1이죠. 홀수 1, 3 더하면 4예요. 홀수 1, 3, 5 더하면 9예요. 홀수 4개 더하면 몇이야? 16이야. 그러면 얘가 순서대로 더하는데 16이 나왔어. 그럼 홀수 몇 개를 더하는 거야? 4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도 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AK 플러스 1번 짱이거든? 이해된가? 얘가 몇인 걸 알아? 얘가 1인 걸 알아. 이해됐나? 근데 공차가 2래 얘들아. 그럼 봐봐. 이 옆에 있는 항은 3이겠지. 여긴 5겠지. 여긴 7이겠지. 근데 여기는 관심이 없을 거 아니야. 음수 나와야 되니까. 그럼 왼쪽으로 가주시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K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일 거고 그 다음 옆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3일 거고 그 다음 옆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5가 뜹니다 라는 게 보이겠네요? 이해됐나요? 확인됐나? 그러면 여기에서 K 값을 구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 다음은 이해되셨나요? 근데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돼. 그러면 AK가 지금 어디가 되는지 보이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해졌겠네. 1, 2, 3, 4로 더해졌겠네. 마이너스 16이네. 그럼 K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4다라는 걸 구해버리면 A의 8은 당연히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이 네 번째 항이잖아. 네 번째 항에다가 4D 더하셔도 되고 그냥 직접 답 8까지 쓰셔도 돼요. 얼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A의 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2번으로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푸셔도 된다고요. 알겠죠? 오케이? 요거 정도 안보고 좀 있으면 좋겠다. 제곱수가 보면 좀 생각을 해보자. 그죠? 자, 628. 이것도 대칭성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알려준 게 뭔지를 보셔야 돼. 근데 봐봐. 여기 세 번째 항이 42고요. 이거 알려줬죠? 가조건 보고 뭐 쓸 수 있어? 등차 중앙이죠. 가운데 있는 항의 2배가 양 사이드 더한 거야. 그럼 K-2번째 항의 2배가 마이너스 24죠. 그러니까 이게 더하면 뭐 나오냐면 2배에 A의 K-2번째 항 나오거든요. 그러면 A의 K-2번째 항은 마이너스 12가 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랑 뭐야? 세 번째 항이랑 K-2번째 항이야. 근데 너희가 구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얘는 전체 등차 수열의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 합이잖아. 그럼 2분의 A1 더하기 A의 K죠. 여기에 항의 개수 K에 곱하면 등차 수열의 합이네. 근데 우리는 지금 봐봐. 얘를 몰라 얘들아. 얘도 몰라. 하지만 나는 얘랑 얘는 알아. 그렇지? 그럼 얘를 어떻게 써도 똑같냐면 A의 3이라는 건 여기서 두 칸 간 거죠. 이해됐나요? A의 K라는 건 여기에서 몇 칸 간 거야? A K-2라는 건 또 두 칸 간 거네. 그러면 얘를 퉁쳐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야.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이 식이 뭔지 알겠어? 첫 번째랑 마지막 항 더해서 걔의 평균을 항의 개수에 곱하면
SK가 나와.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건 3이랑 K 마이너스 몇 번째? 2번째 항만 알려줬죠. 얘를 얘로 바꾸어서 써도 어차피 똑같이 나오겠지. 간격의 변화는 없으니까. A3으로 바꾸면 여기에서 3만큼 더 갔잖아. AK-1로 바꾸면 여기에서 2칸만큼 뒤로 갔잖아. 어차피 쌤쌤이라고. 그래서 얘를 그냥 2분의 A의 K-2 플러스 A의 3 곱하기 K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다 알잖아. 뭐야? 답 15네요. 그죠? 확인되셨나요? 넘겨서 봅시다. 두 번째 등차수열의 재구성. 자, 보시면 봐봐. 얘는 이제 수열 자체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야. 첫 번째를 보시면 등차수열이잖아. 뭐 등차수열이 있는데 이 등차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뭔가 곱해줘도 어차피 봐봐. 얘 등차수열이 뭐 공차가 D1이었어요? 그럼 K를 곱한다 해서 등차수열이 안 되진 않아요. K 곱하기 D1이 공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차수열에다가 뭘 곱해도 L을 곱해도 등차수열이야. 그럼 등차끼리 더하고 빼봐. 그럼 1차식끼리 더하고 뺀다 하더라도 몇 차식이야?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등차를 더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등차수열이 나오는데 뭐는 바뀔 수가 있다? 공차는 변화가 있겠다 해서 이 두 개를 더하고 빼면 새로운 등차수열이 나올 건데 얘의 공차는 뭐가 나온다? 얘가 공차가 D1이고 얘가 D2라 했을 때 요놈의 공차는 K의 D1 플러스 마이너스 L의 D2로 나온다라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지. 뭐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근데 내가 여기에서 뺐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을. 그러면 어차피 등차에서 상수 곱해서 등차를 뺀 거니까 어차피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맞나요? 그럼 얘의 공차가 D라 했을 때 어차피 얘도 공차가 D죠. 그럼 D에다가 3D를 빼니까 이 전체 수열의 공차는 공차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얘가 D야 공차가. 얘도 똑같은 수열이잖아. 종류가. 그럼 여기도 공차가 D일 거야. 그러면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질 건데 이 수열의 공차는 마이너스 2D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되셨나요? 이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랑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더하면 뭐 나와야 돼? 8 떠야 됩니까? 공차? 내가 맞게 말했냐? 방금 뭐라 했냐? 뭐라 했냐? 아무튼 더하고 빼면 된다고요? 공차끼리. 자, 두 번째 여기를 봅시다. 이번에는 수열에,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많이 나오는데 수열에 부분하고 전체를 이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일부분을 알려줬을 때 전체 수열을 알 수가 있나? 전체 수열을 알려줬을 때 일부분을 알 수가 있나? 방금 뒤에 말은 당연하죠. 당연히 전체를 알려주면 일부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 보시면 봐봐. 수열이랑 일단 함수를 비교해 보시면 수열보다는 함수가 훨씬 더 커요. 정의역 때문에. 수열은 자연수고요. 정의역이. 함수는 실수 전체니까. 두 개 다 이제 볼 수 있는데 봐봐. 만약 문제에서 전체 수열 이런 거 기억나? 뭐 AN에 대한 수열을 설명한 다음에 뭐 A의 EN-1 얘는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수열에 전체를 알려줬어. 그러니까 A의 N을 알려준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수열의 일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이런 애들은 당연히 안다고. 전체 항을 아는데 홀수번 항을 모르겠니? 당연히 알죠. 근데 반대되는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 특정한 조건이 없다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수열 얘들아 봐봐. AN이 있어. 그래서 얘가 무슨 수열인지 몰라. 그냥 수열이래. 수의 나열. 그럼 AN을 내가 문제에서 줬어. A의 EN을 줬다 하자. 부분이니까. A의 EN이 EN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A의 N을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A의 EN이 2N이면 얘는 어차피 항등식 아닌가? 그럼 N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얘를 N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돼? 2분의 1N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2분의 1 N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활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얘는. 왜 그러겠어? 짝수 번째 항만 알려준 거야. 짝수 번째 항은 이게 맞아.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은 수열이 2, 4, 6, 8 이렇게 나오지. 하지만 이 전체 수열의 이 홀수 번째 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EN이 만족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 갑자기 뭐 100 나왔다가 얘 갑자기 2 나왔다가 얘 갑자기 5 나왔다가 얘 갑자기 7 나왔다가 얘 11 나왔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얘만 확정 지어줬기 때문에. 짝수 번째 항만 확정 지어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왜 5라고 했냐?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경우는 되냐면 얘처럼 그냥 수열이라고 안 알려주고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고 수열의 종류를 알려주면 부분으로도 전체를 알아낼 수가 있긴 하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등차 수열 AN이 있다 라고 잡았고 전제 자체가 A의 EN이 2N인데 이때 A의 N이 N이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으니까 홀수 번째 항을 알려줬잖아. 여기가 2D면 이 홀수 짝수 번째 항이 2D 가면 홀수 짝수는 D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열의 종류를 명확히 알려줬으면 얘는 알 수가 있는데 수열의 종류 안 알려줬으면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알 수가 없다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일단 3번만 풀고 쉬었다 합시다. 자 봅시다. 봐봐.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요? 이 수열과 이 수열의 합한 수열이니까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졌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얘가 여기가 D1 여기가 D2야. 되셨나요?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수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지금 얘가 하나의 항이다라고 봐버리면 이 수열을 합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A2 더하기 B2가 하나의 항이고 그 다음에 A의 4 더하기 B의 4가 또 하나의 항이고 쭉 더해져서 A의 20이랑 B의 20이 또 하나의 항이다 라고 잡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800이래. 그러면 요거 가지고 봤을 때 이미 여기가 A인 거 몇이냐 이거 8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등차 수열 아닐까 결국에? 등차랑 등차 더했으니까 새로운 등차가 나왔겠죠? 그럼 등차 수열을 합공식으로 우리가 밀고 갈 수가 있겠네요?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죠? 이 새로운 등차로 봤을 때 그러면 2분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항이 8이고요. A를 곱하면 800이 떠야 돼. 되셨나요? 그러면 L 값이 등장을 하겠죠? 마지막 항이 몇 나오니? 20밖에 안 나와? 잠깐 밖에 뭐 안 곱했다. 10 안 곱했네? 80 160 152 뜨네. 그럼 결국에 마지막 항이 152가 뜨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공차를 구해낼 수가 있겠지? 이해됐나요? 확인됐나? 마지막 항이 152다 라는 거 가지고 공차를 구해내야 되니까. 이해돼? 봐봐.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 여기 있는 마지막 항이 얘들아 152래. 얘가 152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몇 간격이야? 9간격이죠. 그럼 8에다가 9개 간격이고 여기에 공차를 곱했을 때 152가 뜬다는 말이야. 이해됐니? 확인됐나요? 됐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가 T1, T2라고 했을 때 이 수열은 이 공차 더한 거의 2배죠. 2칸씩 같잖아. 얘는 한 칸씩이잖아. 이해됐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잡아야 맞지. 2배 D1 플러스 D2다라고 잡아야 맞겠죠.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D1 플러스 D2가 몇이 나온다? 8이 나옵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됐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의 30 플러스 B의
30이야. 됐나? 그럼 첫 번째 항이 몇이었어? 8이었지. A 플러스 B2. 그 다음에 A30 플러스 B30은 15번째 항이에요. 그럼 간격이 14간격이야. 14간격. 됐나요? 여기에 얘 수열의 공차를 곱하면 몇을 곱해야 돼? 16을 곱해야겠죠. 그럼 얘가 답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이해됐나요? 되심? 확인됐나? 132 나옵니까? 네. 쉬었다 합시다.